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늘 모든 사람이 말해요. 어떻게 한다? 개념 공부를 하라. 개념이에요. 네, 개념을 공부하라. 이 개념이 뭐냐? 이놈의 개념이 뭐냐? 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계속 개념 이해를 하면은 애들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공부는 하거든, 쭉.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 문제를 풀어. 초등학교 때 문제수도 많아. 2 더하기 3은 5 다 이런 거 계속해요. 구구단도 외우고 다 있어. 그럼 중학교 올라갔어. 중학교 올라가니까 좀 양은 많아졌지만은 시험 때든 학원이든 뭔가 문제집 풀고 문제가 막 많이 푸니까는 또 성적이 좋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는데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안 올라. 나는 공부를 했는데 안 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개념 공부를 하래. 그럼 이렇게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시간에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첫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1번부터 문제집에서 많으면 17개 있고 적은데 한 13개 정도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식이에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자, 이거를 외웠어. 근데 중학교 때는 뭐도 외우게 하냐면은 얘도 외우게 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네, 이건데 사실은 보시면은 자,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예요. 사실 그렇다면 사실 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다? 플러스만 알면 어떻다?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똑같이 a 제곱 더하기 2a 뭐다? b에서 마이너스 b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이에요. 응용.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뭐다? 이렇게 공식만 외웠어. 공식만 외웠어. 그 다음에 그래도 중학교 때는 공식 이렇게 외우는 게 5개밖에 안 돼서 외워서 그냥 풀면 돼.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는 뭐도 외운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얘는 조금 복잡해. 이렇게. 자, 처음에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은 애들 힘들어요. 사실. 이것도 있는데 뭐도 외우냐면은 얘도 외우라고 해. 뭐다? 이것도 외우라고. 아, 길다, 그죠? 이것도 외우라고 해. 사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뭐도 외워야 돼요. 마이너스도 외워야 되고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를 또 외우래. 또.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아. 언제 다 외우냐고. 그러면 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데 사실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다? 다항식에서 항이 뭔지를 배워. 이따 다항식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다항식. 자, 처음에 했을 때 문제 풀고 공식 다 외운 애가 항이 뭐냐라고 물으면 몰라. 사실. 자, 용어부터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항이 뭐니라고 하면 몰라. 그러면은 다는 뭐다? 꽤 많은 거예요. 많은 다자예요. 항이 많은 식이에요. 식. 그러면 이 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더하기로 이어진 식이에요. 일단 더하기. 그러면 항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차수를 배워요. 차수. 자, 그러면은 차수에 대해서 알아두면 이거 할 때 좋은 게 뭐냐면은 2차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2차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전체 차수는 뭐다? 2차야. 그럼 모든 각항의 차수는 몇 차다? 2차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제곱이고 b 제곱이고 여기서는 a 1차, b 1차에서 더하면 몇 차? 2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 요거 같은 경우는 외웠는데 3차 같은 경우 자 볼게요. 3차 a 2차니까 b 1차.
그 다음에 A 1차니까 B 2차, 그 다음에 B 3차. 요것만 알면 훨씬 수월해요, 사실. 아, 어떻게 되겠다. 그린 다음에 배우는 게 뭐다? 차수 따라 정리하는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을 배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A를 기준으로 몇 차?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1차, 2차, 3차. 뭐다? A 기준으로는 내림차순, B 기준으로는 오름차순. 자, 이 많은 이거를 다 합쳐서 뭐다? 식을 정리하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이걸 몰라. 애들이 모르고 뭐만 하냐면 공식만 대딱 외워. 공식만. 공식 외우고 아 이거 계속 많이 풀어.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마이너스를 응용할 수 있으면은 얘도 뭐다? 굳이 얘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이거 그냥 마이너스 b를 대입만 하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b를 얘도 뭐다? b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b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식 몇 개? 더하기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이 문제가 있어. 이 공식이 있어. 자,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모든 것은 몇 차? 여긴 전체가 2차예요. 2차. 그러니까는 다 2차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외우기는 이렇게 외웠어. 외우긴 외웠는데 실제 문제는 뭐로 나오냐면은 자 어떻게 한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이거를 전개하는 식이야. 그러면은 아 쌤이 이거 다 더하기로 배웠는데 빼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전개를 못해. 사실. 전개를 못해. 사실 뭐부터 해야 된다고? 자 여기에서 1로 넘어갔을 때에 마이너스 전개하는 거 B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전개한다. 여기서 응용이 돼야 되는데 주어진 공식만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의 1단원입니다. 1단원. 그렇다면 개념은 뭐다? 제일 먼저? 정의부터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용어를 배워서 당식이 뭐니? 인수분해를 배워서 인수가 뭐야? 그러면 분해는 알아. 그냥 뭘 분해하는 거지. 그럼 인수가 뭔데 분해하냐? 그럼 인수 자체를 몰라. 근데 인수 분해를 해. 인수 분해를 해. 사실 그것도 되게 잘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하는 애들. 그러면은 뭐다? 내가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이렇게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어떻게 식을 응용을 하기 전에 정돈하는 것도 알았다. 아, 이 식은 2차다. 내림차순이다. 식을 정리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뭐다? 식에 대한 용어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뭐도 알아야 되면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된다? 응용이 나옵니다. 응용.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두 번째로 보통은 대부분의 학원은 뭘 하냐면은 개념서랑 문제집을 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공부했던 방식을 해보면은 솔직히 개념서보다는 문제만 많이 풀면 되니까 문제집만 하면 돼요, 사실. 개념서는 뭐냐면은 설명이 많아, 설명이 많아. 그 문제집은 설명, 요약 정리야, 요약. 얘는 설명이 개념이 뭐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럼 문제지만 주고 장창 많이 풀면 되겠네. 아니라고. 대부분 개념서를 해요. 왜 개념서를 하냐고. 학원에서 다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다 하는데 선행까지 했어. 그렇다면 개념서를 하는 이유는 자 배웠어. 배운 다음에 그거 100% 내가 기억을 하느냐? 아니잖아. 그러면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어떻다고? 개념서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라는 얘기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연산만으로도 문제만 푸는 방식으로만으로도 성적이 나와서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면은 솔직히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한 애들은 어떻다고? 반도 못 풀어요. 그렇다면 나 반도 몰라서 못 풀었다가 아니라 자 개념을 읽었는데 개념을 읽어서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서 반은 풀어. 그다음 나머지는 뭐다? 답지를 읽으셔야 돼요. 답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답지를 보고 공부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 답지 설명이 있어. 그러면은 읽고 끄떡끄떡 하고 넘겨.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식이 넘어갔을 때에 자 답지라고 100%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식이 넘어갔을 때에 이해가 돼야 돼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이걸 또 물어야지. 이거 왜 이래요? 답지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답지를 읽고 내가 이해를 했어. 그 다음 뭘 한다? 답지를 안 보고 내가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읽고 끄떡끄떡 이해하고 딱 덮었어. 혹은 답지 중학교 때까지는 없어요. 답지 절대 안 본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답지를 자 보세요. 읽고 이해를 했어. 내가 답지를 안 보고 풀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문제 모르는 거를 다시 답지 안 보고 풀려면 풀릴까? 거기서 반 이상은 안 풀릴 거예요. 아마 안 풀려.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뭐다.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 다음날 바로 이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주일씩 한 달씩 심지어는 몇 달씩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월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몰라서 별표를 해놨어. 한 10번을 봐도 몰라. 근데 갑자기 4월 돼서 시험 돼서 별표 해놓은 걸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해돼. 이걸 왜 바보같이 몰랐을까?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자, 다 알지는 못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푸는 학교가 전국에 많이 없어서 괜찮은데 다 알지는 못하니까는 어떻게 한다? 개념서를 일단은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집을 이렇게 풀고 너무 어려운 건 안 푸셔도 돼요. 문제집마다 다르는데 보통은 스텝 1, 2, 3가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데 내가 3를 용감하게 풀었어. 그런데 내가 반도 못 맞아. 심지어는 10문제 중에 한 문제 풀고 한 문제도 다 이거 안 푸셔도 돼요. 처음에. 왜 풀어요?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문제 안 푼다고 해서 내가 등급이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푸느냐. 솔직히 이렇게 최상급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최상급 문제는 보통 한두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 이거 틀린다고 해서 내가 5, 6등급 받고 그렇지 않아요. 못 맞아도 몇 등급? 2등급이야 사실. 그러면은 이것만 잘 풀어도 몇 등급? 1등급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최상급 문제를 왜 안 했냐면 시간이 없어 못 풀어요. 내신 때는. 시간이 없어 못 풉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점점 어려운 문제 풀고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개념서를 읽어야 돼. 한 번 읽어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박따박 질리듯이 읽어야 되고요. 푸는 문제는 별표 해놓으세요. 우리 좋아하는 별표 밑줄자 해놓고 자 어떻다. 일주일 동안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번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나 몰랐는데 한 번 더 풀어볼까 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야. 풀었는데 또 모르겠다. 못 풀었어. 또 답지 봐. 답지 보고 이해를 해. 또 한 번 풀어. 그건 또 체크를 해놓고 답지 안 보고 내가 훅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건 이제 삭제하고 어떻다. 그 다음 주에 체크해놓은 거. 또 다시 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책마다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는 한 10번 보는 것도 있고 진짜 어떤 문제는 한 번만에 푸는 문제도 있어. 그렇다면은 한 권 다 모르는 문제가 최소한 10개 이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거 쌤 이건 안 풀어도 돼요. 최상급은 안 풀어도 돼. 네, 이거는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좀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거 안 풀어도 성적 나와요. 사실 성적 나와. 그리고 이렇게 푸시면 문제집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제발 연습자. 자, 어려운 문제 푸는데 솔직히 이제 수능은 예를 들면 킬러 문제 이제 번호가 바뀌었지만은 작년까지는 21번, 29번, 30번. 자, 이게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푸는데 몇 주일 걸릴까?
한 4-5줄 만에 끝날까? 절대로 안 끝나요. 자, 30번 문제. 쌤이 이과나 문과 30번 문제. 작년에 조금 쉬었지만 보통 이거 그래프만 몇 개 그리냐면 한 4개, 5개 그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A4 용지를 풀면은 몇 장이 들릴까? 2장 이상 걸려. 빽빽하게 써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에 내가 자 위에 쓴 거를 계속 풀다가 밑에서 이제 조건 찾기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식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위에서 아래부터. 근데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책에다가 여기다 풀었다, 저기다 풀었다, 여기다 풀었다. 나중에 조건 위에서 찾아보면 어디다 풀었는지 몰라. 뭘 풀었는지도 기억조차 못해. 기억조차도 못해 이건. 아, 쌤 이거 뭐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쌤 이거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예요? 있어요. 몇몇 조건에 따라서 뭐 방정식 뭐 10초 만에 푸는 방법 어쩌고 하는데 다 뭐다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실 뭐 10초 만에 풀면 좋은데 그 조건은 모든 방정식에 통용되는 게 아니야. 특수한 조건에 맞는 방정식이 문제에 나오면 거기에 풀고 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문제집 통틀어서 뭐다 그런 방식을 풀 수 있는 게 1%도 안 돼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라는 거는 자 방정식이다, 부등식이다, 항등식이다, 뭐 다른 함수 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제에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개념을 모아서 뭘 한다? 응용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응용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장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써보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온다면은 우리가 자 이제는 자 요즘에 뭐 하죠? 메타인지라고 쉽게 말해서 이게 뭔가 그럴싸한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차례 보고 공부하기. 차례. 네. 자 고등학교 첫 번째 뭐다? 다항식이 있어. 자 두 번째 단원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자 그리고 여기 다항식에서 뭘 배우냐면 항등식을 배워요. 자, 이 부분을 통틀어서 연산입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식은 뭐냐면은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밖에 없어요. 사실. 네,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이것만 계속 배워요. 뭐다? 뭘 이용해서 숫자랑 문자를 이용해서. 사실. 그러면은 내가 차례 펴놓고 다항식에서 뭘 배웠고 설명을 해야 돼.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공식이 있는데 응용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항등식은 뭐라 어떤 개념이 있어서 나머지 정리가 들어간다. 방정식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연립 배웠으니까 여기서 뭘 2차까지 배웠죠. 그러면은 3차, 4차 또 연립이 나오네. 그럼 연립 방정식 왜 하냐? 연립방정식 푸는 법은 사실 한 가지인데 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 식은 어떻게 풀어요? 계속 질문이 나와. 그럼 유형별로 다 하는 건데 연립방정식 푸는 법 한 가지예요. 사실. 그 다음에 부등식도 뭐다? 1차 부등식까지 배우는데 2차까지 배운다. 자 연산에 이것만 배워요. 사실. 그러면은 차례 펴놓고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술술술 자 쓰기 싫으면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로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종이 하나 펴놓고 내가 개념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다? 좋아요. 자,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어.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다? 이렇게 엮을 줄 알아야 돼. 엮을 줄. 그럼 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 연립방정식만 해도 유형별로 하면은 몇 가지가 되면 6, 7가지만 근데 연립만 배우는 게 아니야. 3차 방정식도 배우고 4차 방정식도 배우고 뭐 무슨 허수 나와가지고 뭐 특수한 방정식도 배우고 잡다하게 다 외워. 그럼 방정식만 해도 유형별로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면 거기서도 기초 알면은 중문제 배우고 상문제 또 유형별로 다 풀어.
이거 다 소화 못해요. 다 소화 못하니까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할 때 자 개념을 자 읽고 이해를 하는데 읽기만 해선 잘 안 돼요.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어디다가 연습장에서 똑같이 써보고 다 써보고 전개도 해보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읽었으면은 자 개념서에 필수 예제 뭐 필수 문제라고 예시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제일 공을 들인 문제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럼 그 문제 풀다가 뭐다 다시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데 아 문제집에서 이 개념이 헷갈린다면 문제집의 요약본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보셔야 돼요. 개념서는 한 것만 해야 돼요. 한 것만. 네, 한 것만 하다가 문제집 풀다가 어떻다. 세부 사항 같은 거를 개념서에 다시 적어 놓는 거예요. 개념서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수학은 수학책은 몇 권이다? 한 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백업용이야. 백업용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연습장 수리를 하고 아 이제 내가 시험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시험 때 뭐가 나올지 차례를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 이 정리된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내가 필요한 개념을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이 말이네. 저거는 저 말이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제일 먼저 다항식의 전개를 배울 때 뭐 하냐면은 자 이거 해요. 자 이거를 외워. 이거를 외우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 자 a제곱 b제곱이면 사실 이것만 이항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다?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얘를 여기서 이항해서 이 식이 나오구나 한번 써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외우고 또 이것도 외워. 쌤이 이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이렇게 질문해. 사실 그렇다면 이거 외운 만큼 너다 2배, 3배로 공식을 외우니까 처음에 막 공식 외우면 막 30개 넘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10개도 안 돼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내가 직접 이거를 써보고 어떻게도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식을 정리하니까 이항하기가 어떻더라? 훨씬 편하더라. 요거를 발견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안 써보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공식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응용된 게 뭐냐면은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요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다? 이것도 있어. 이거를 계속 외워. 이거 또 외우는 거야. 또 뭐다 바뀌어서? 형식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둘이 곱해서 뭐다? 1이 나온다. 이 형식밖에 없는데 이거조차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외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 방법에서 탈피를 하시고 뭘 한다? 한 가지 이 식을 배웠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 식을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를 익히는 거예요. 문제를 익히면서 공식을 익혀나가는 거지 공식을 외운다는 개념은 적고 세 번째는 뭐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내가 공부하고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설명한 사람이 없어. 누가 수학을 배우고 싶어요? 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다면 뭐다? 나 혼자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차례 보고 이건 이렇다. 공부 다 끝나고 오늘은 이거 배웠으니까는 이렇게 한다. 10분이면 돼요. 5분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은 자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해야겠죠. 이거를 자 다 해보시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하고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습관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꾸준히 어떻다.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우리 다 합쳐서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몇 년을 이런 식으로 그냥 공지만 외웠냐면은 사실 거의 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에서 뭐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는 애들은 10년이에요. 사실 거의 10년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쉬우니까. 굉장히 쉽고 편리한데 고등학교 가면은 솔직히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나요. 성적 안 나올 거예요. 난 진짜 못 빠지게 공부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조금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이게 훨씬 빠르고 공부 시간도 실제로 어떻게 줄어들고 응용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했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응용력 없이 공부를 한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응용력 맞게 선생님 저는 서술형이 약해요. 안 읽어서 그래요. 문제를 안 읽고 필요한 것만 문제의 조건에 필요한 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푼다. 그것만 공식만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내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 습관을 들이세요. 되게 답답하고 지루할 테지만 이렇게 몇 달 1년에 했는데 안 된다. 나 못 찾겠다. 내가 3주를 했는데도 안 된다. 3주가 아니야.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면은 달라집니다. 제발.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건 뭐다? 책이랑 뭐다? 연습장 하실 때에 줄이 없는 거가 좀 좋아요. 사실 줄이 없는 아무 노트 줄 없는 백지면은 다 좋습니다. 이거 준비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